국내만큼이나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제 이슈.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경 없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국내 소식도 현기증 났는데 국제 소식은 아침부터 진짜 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새벽부터 맞습니다. 정신이 없었는데 관세. 네.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 이런 표현까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그 관세. 근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이제 캐나다 25% 관세, 그리고 그쪽에서도 지금 보복 관세 25%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 달 유예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왜냐하면 캐나다 측에서는 원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부분을 뭐 성에 찰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가장 이제 이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딱 건드린 이유가 공식적으로는 그거예요. 아니 그 우리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그 두 나라로부터 불법 이민자 그리고 마약이 들어오잖아. 그걸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앞에 내세운 거고요. 사실은 이면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 간에는 무관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미국으로 직접 가서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멕시코에 많이 만들었고 캐나다 쪽에도 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미국보다는 나으니까. 한국 기업도 그래서 멕시코에 기아차는 굉장히 많죠. 멕시코에다 뭐 네. 이제 공장 만들었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관세를 빵 때리겠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만들어도 니들 소용없어. 미국으로 직접 들어와야 돼라고 이야기를 이제 이면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앞에 내세운 거는 마약 근절, 불법 이민자 근절이니까 멕시코 측에서는 이 약속을 했어요. 알겠다. 국경 쪽에 우리가 10,000명의 군인들 배치해가지고 그거 2개 못 들어가게 일단 막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 달 하는 거 보고 그 다음 결정할게라고 지금 트럼프가 유예 기간을 준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이 과정들을 보면은 그 전에도 많은 이제 뭐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관세를 지렛대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얻어내려는 거 아니냐. 그럼요. 이런 예. 거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생각보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러면 왜 관세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생각을 할까? 왜 관세라는 걸 이렇게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를까? 관세야말로 사실은 가장 눈앞에 빨리 성과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지게 가장 좋은 게 관세라는 거죠. 사실 대통령이 하는 정책들이 금방금방 어떤 눈앞에 그 결과물을 내놓는 것들은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가장 사람들에게 나 대통령이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만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관세였다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왜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관세가요. 이후 영향을 생각하면 상대국도 보복을 할 수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미국에 결코 도움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트럼프가 노리는 건 장기적으로 무슨 결과가 오든 상관없어. 일단 바로 눈앞에 1차원적으로 결과가 빵 하고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관세가 최고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무역이라는 거를 조금만 알면은 거의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결국 외국에서 그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기업들이 내야 되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내는 거예요. 미국의 네. 그 중간재를 수입하면은 그 기업이 내든지 아니면 아예 전문적으로 소위 말하는 무역상들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국익을 그러니까 국부를 창출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쟁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니 왜 자기 발을 향해서 총을 쏘지라는 건데 트럼프는 그건 모르겠고 그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 나오는 거고 근데 그 정도 뭐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렇게 발빠르게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대통령을 굉장히 잘 뽑으신 겁니다. 저 바이든 행정부 때 답답하셨죠?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 봐라. 내가 이렇게 다른 전문가들은 막 말리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캐나다가 나한테 굴복했어요. 멕시코가 굴복했어요. 중국도 나한테 협상하자고 오잖아요. 그러니 제가 하는 이 결정이 올바른 겁니다라는 걸 보여주기엔 너무 좋은 거죠. 아,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셔서 중국 관세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24시간 이내에 통화하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자, 근데 사실 이제 당연히 멕시코, 캐나다가 굽히고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도 굽히고 들어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주서로부터 전화가 안 왔어요. 그래서 4일부터 관세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중국산 수입품에 붙어 있던 관세가 20% 정도예요. 예. 이제 거기에 10%가 플러스가 되면 30% 정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당연히 우리도 보복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80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올렸어요. 그런데 뭐 우리는 10일부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4일부터 시작됐지만 우리는 10일부터 하겠다. 이건 뭐다? 그 안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다른 식으로 좀 딜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현안들이 또 많잖아요. 미중 간에 관세만 있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펜타닐 원료, 그러니까 마약. 예. 사실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일상적으로 많은 그 사망자가 발생하는 분야가 펜타닐 중독이거든요. 그게 예전에 한동안 그 영상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필라델피아의 좀비 네, 거리 좀비 거리. 마약을 이제 펜타닐을 맞고서 이렇게 좀비처럼 서 있는 사람들이 좀 맞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트럼프 1기 때 공중보건 비상 사태까지 트럼프가 선언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 펜타닐 원료가 어디서 오느냐? 다 중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와서 멕시코에서 만들어져서 네, 미국으로 밀수가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미국 정부는 그거 수출을 좀 막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알잖아요. 우리는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 자체의 문제 아니에요? 밀수를 해서 그게 일반 미국인들한테 퍼지는 거면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왜 자꾸 우리를 걸고 넘어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멕시코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 쪽에서 만들어져서 넘어가는 거는 막아보겠습니다. 예. 라고 약속을 한 거죠. 참,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이제 사실 저는 가장 먼저 캐나다와 멕시코를 때리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예. 네.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다음 타겟은 유럽연합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와요. 네. 요거와 관련해서 좀 움직임들이 있나요? 지금 사실은 이제 트럼프는 그 어디도 봐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은 봐준 거예요. 대선 기간에는 60% 때리겠다고 했으니까 10%에서 머물렀다라는 건 봐준 거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은 중국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물을 보면은 트럼프가 중국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세게 다루지 않는 거고요. 자, 그러면 유럽을 보자고요. 자, 트럼프가 강하게 압박을 할 때는 상대가 뭔가 나한테 줄 카드가 많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게 저 나라에 많지 않을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찔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1기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뭐냐면 뭐 나토 관련해가지고 야,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니들 방위비 올려. 자, 이번에도 5%로 올려라고 가장 세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예. 진짜 실질적으로 그 부분 가지고 유럽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 전부터 유럽연합은 아예 집행위원장이 꽝 대놓고 전화해가지고 저희가 미국산 가스 더 많이 수입하겠습니다. 저희 어차피 러시아 가스 막혔으니까 미국산으로 그거 많이 돌릴게요. 이러면서 이미 굴복을 한 상태예요. 예. 이미 굴복을 한 상태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조금 더 올려보지. 자, 뭘 줄 수 있어라는 식으로. 그래서 유럽연합은 당연히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도 보복할 거예요. 라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니들이 우리한테 더 아쉬울 걸 이런 식으로 유럽연합 쪽은 굉장히 좀 세게 때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 물건들을 유럽연합이 굉장히 많이 사주는 방향으로 결국은 봉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도 예. 사실은 이제 미국이 지원해서 발을 빼버리면은 그걸 나머지 부담해야 되는 나라들은 유럽 국가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자, 진짜 우크라이나한테 본심을 드러냈어요. 지원받고 싶어요? 지원해 줄 테니까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히토류 우리한테 줘요. 라는 식으로 진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한테 원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건 뭐냐면은 사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노리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안보도 있지만 거기에 매장된 엄청난 천연 광물
히토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히토류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생산을 해내고 있고 거기에 거의 근데 히토류는 사실 매장량만 많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이제 발굴해내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생태계가 파괴되잖아요. 환경 파괴가 있죠. 엄청나게 네. 벌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매장돼 있어도 선진국이라든지 그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쉽사리 못 도전하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야 니들 러시아한테 그거 넘겨주느니 빼앗기느니 우리한테 줘. 그러면 우리가 니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 부분은 혹한다라는 거죠. 어차피 전쟁을 지금 러시아로부터 완벽하게 이기지 못하고 본인들이 빼앗긴 영토를 완벽하게 그 되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미국의 지원이라도 받아내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본인이 이제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내가 재임 기간에는 전쟁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좀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푸틴하고 직접 전화 통화도 하고 뭐 맞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럼 그 이중 플레이 하는 건가요, 이게? 당연하죠. 푸틴한테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좋을 걸. 우리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히토류 얻고 지원 빵 해주면 니들이 더 질 수도 있어. 오히려 니들이 점령했던 거 빼앗길 수도 있어. 이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나마 트럼프가 우리한테 유리한 대통령인데 네. 그나마 우리 입장을 가장 많이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근데 딱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예.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도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게 젤렌스키는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야라는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원래 했었어야 되는 대선을 젤렌스키가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해 5월 말에 이미 임기가 끝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나 대통령이요 하고 있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5월 말로 임기가 끝났는데 자,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기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게 좋겠어? 라는 얘기까지 이제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고 그 중간에서 미국만 이득을 보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 때는 양쪽도 다 압박을 못했잖아. 근데 나 봐. 난 네. 양쪽을 다 압박하면서 심지어 얻어내는 것도 엄청 많아. 내가 더 잘하지. 예. 이걸 보여주기에 너무 좋은 상황인 거죠. 예. 파나마 운하 얘기해 볼게요. 네. 유럽에서 다시 이제 중남미로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서 지난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끔찍하다. 그들은 합의를 어겼다. 우리는 이를 되찾아야 하며 아니면 엄청나게 강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건데 그들이 합의를 어겼다라는 거는 운영권을 지금 중국계 회사에 넘긴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만이라고 지금 보는 것 같은데 네. 엄청난 일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무력으로 점령한다라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 군사적 강압을 사용해서라도 나는 뭐 이걸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자, 파나마 운하가 원래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다가 파나마 정부 쪽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 해군이 이용을 하고 미국 상선들이 이용을 하는데 아니 왜 우리한테는 할인을 안 해주고 남들하고 다 똑같이 받는 거야? 이게 이제 불만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 되찾아올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파나마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강하게 빵 하고 터뜨렸지만 뒤로는 뭘 했냐면은 그 5개의 항구 중에서 2개 항구를 홍콩계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업에 대한 감사의 착수를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트럼프가 딱 한마디 했어요. 파나마 운하나 되찾아올 거야. 이거 중국이 운영하고 사실 중국이 운영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했을 뿐이고 우리가 강압적인 힘을 써서라도 가져올 거야라는 말 한마디에 파나마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파나마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다가 진짜 뺏길 수 있겠는데 좀 실제로 하고 있잖아라는 걸 본 상황에서는 야 밑에 감사에 착수해가지고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도 파나마 정부를 향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보시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감사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는 걸 사실은 파나마 정부 입장에서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가장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가지고 곤란해진 건 중국 쪽인 거죠. 예.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영향력을 막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우리 쪽과 관련해서도 저런 발언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곤란해지는 거 아닐까라고 말 그대로 파나마 상황 하나만 딱 던져줬을 뿐인데 중남미에 중국계가 긴장을 확 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입장이긴 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좀 파나마 운하 관련해서 불만인 게 정부에서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거를 다른 회사에 하청을 줌으로 인해서 이 운임료가 더 많이 그렇죠. 뛰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파나마 정부에서 협상 카드로 뭘 들고 올까요? 미국의 기업이 이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예. 일단은 저기 미국계 선박이나 해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청나게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 어느 쪽이든 손해보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전 세계가 난리인데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뭐 관세, 한국에 대한 관세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아직 없는데 어쨌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 관련해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호하게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최상목 대행이 이런 말을 한 거에 제가 피식 웃음을 지었는데 우리가 뭘 대응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 측의 입장은 너무 분명합니다. 죽은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최 대행이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 쪽하고 지금 트럼프가 만날 일은 없어요. 자,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유일한 방법은 트럼프와 직접 대화해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트럼프 측근들하고 백날 첫날 만나봤자 소용없어요. 예. 제가 그쪽에 인맥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든 얘기를 해볼게요. 안 됩니다. 우리 쪽에서 빨리 대선을 치러가지고 우리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나와서 그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예. 자,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우선 의제에서 한국은 배제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진출에 인한 한국 기업들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만나러 갔거든요. 예. 이번 주에 트럼프와 만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사실 일본과 미국 간의 어떤 정부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본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대신 풀어주기 위해서 이시바가 가는 거거든요. 총리가 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해줄 수 있는 정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 없고요. 다행스러운 건 트럼프가 아직 한국이 우선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많은 뭐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게 빨리 불확실성, 한국의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최고의 국익이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요거는 짧게 좀 여쭤볼게요. 중국 기업이 최근에 이제 AI 딥시크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엔비디아 주식이 한 17%가 하루 만에 빠지고 막 뭐 전 세계 네. 막 출렁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HBM의 그 고비용에 이런 거를 쓰지 않고도 효율화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미중 관계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트럼프 1기 때 미중 관계는 굉장히 악화가 됐었잖아요. 예, 예. 트럼프 2기 때 미중 관계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1기 때보다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에요. 당신네도 왜 이렇게 여유 있어요? 물어봤더니 저희는 트럼프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중간에 머스크라는 중재자도 있기도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중국으로부터 얻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세게 밀어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실제로 트럼프 취임식 때 한정 부주석이 와가지고 그 전에 회담을 했잖아요. 이 사이에서 뭔가 협의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딥시크는 트럼프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미국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자, 트럼프가 그 직전에 뭘 했냐면은 우리가 AI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700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오픈 AI, 손정희, 마크 저커버그까지 탁 세워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며칠 후에 딥시크가 저희 이거 80억 원밖에 안 들었어요. 이러고 빠방 터뜨렸잖아요. 예.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이런 우리가 70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중국이 저렇게 해서 야 1000조 더
안 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스타일이냐? 자, 기업들 불러놔요. 불러가지고 저기 중국은 굉장히 적은 돈으로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미국 기업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미국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책 가져와요. 아. 트럼프는 그런 사람입니다. 700조 깎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히려 그걸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겁니다. 그 상대가 설사 미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게 고도화된 그 반도체 수출 제한뿐만이 아니라 좀 낮은 단계의 수출,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제한까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한국 기업이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 없는 문희정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